앞뒤 말씀 자체를 안 하셨다고 하는 건 너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저기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기 양해해 주시면 네, 몇 분만 더 질문 받도록 50분까지. 네, 네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네, 중앙일보 이정근 기자입니다. 그 1년 연장 관련해서는 그건 국회하고 대통령실, 시민사회 수석실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응답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인가요?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라는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국회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그 기관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고 절차를 완료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간 연장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, 또 관련 부속된 그 자료들을 요구해서 그 자료를 제공했고, 또 대통령실에 대면으로 그 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해 놓은 상황이다.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나 추가적인 보완이 있을려는지 없을려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, 그 지금까지 제출된 그 보고서와 자료 그리고 대면 설명 등에 기초해서 추가적인 검토와 그거에 따라서 보고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낮다는 말이 있는데요. 그 목표하시는 진실 규명률이 있나요? 그 1년 연장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두 개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앞에서 약 49%의 처리율과 한 22%의 진실규명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.만 우리가 처리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 83%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, 규명률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날지, 희생으로 날지 혹은 불능으로 날지, 아니면 중간에서 뭐 각하나 혹은 뭐 취소라든지 여러 다른 형식으로 날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현재 한 달에 약 320건 정도가 전후가 처리되고 있어서 이 처리율을 보면은 전체 처리율에 대해서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만, 진상 규명률, 다시 얘기하면 희생자 확정률은 몇 퍼센트가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감히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.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. 저 MBC 김세영 기자고요. 취임 전의 이야기긴 한데요. 취임 전에 이제 뭐 기고하신 내용이라든지 하셨던 발언들 관련해서 이제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오셨었는데, 그 관련된 위원회 장으로서 좀 생각이 바뀌신 건지, 이 연장이라는 건 어쨌든 좀 의지가 있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세세하게 왜 그런 판단을 했었는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
일기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일기위원회의 그 활동 처리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고, 또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개선된 것도 있고 또 개선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이기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 미흡했다, 또 혹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, 또 긍정적이고 또 우리 사회의 진실 규명과 국민 화합 및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, 명예회복과 이 피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전력을 기울여서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, 또 조금이나마 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할 계획입니다. 네, 이제 저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까요? 뭐 한 분만 더. 네, 한 분만 더. 예, 마지막으로. 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, 그렇게 말씀 처음에 해주신 대로 이게 지자체에서 관련된 어떤 보상책을 준비하거나 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, 사실 실제 수령 대상자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이어지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좀 실질적인 보상책 이해를 위한 좀 진화위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예, 아주 감사드립니다. 현재 그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곳은 경기도, 충남도, 그 부산시 세 개가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 중이거나 반영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그 50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전후에 대한 그 보상 내지는 위로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, 그것도 조례상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. 경기도가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, 충남, 부산이면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충분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, 이것은 앞으로 이제 권고가 그 국가 차원의 권고와 국가 차원의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피해구제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 피해구제 조치가 맞물려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그 미흡함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.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2년, 1년 이상 추가적인 시간이 아마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지방의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, 국가 차원으로 확대를 하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게 되고,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더 피해구제 보상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만 면 설명을 해드리면, 이소희 호관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 경과가 좀 있고요.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부산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입금이 돼봤자 어차피 기초생활 수급자분이 80%인데 전부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상황 분석하고 있고요.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거를 빼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그대로 지원금이나 생계기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는데,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인데,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예정이 있습니다. 아주 짧게만. 네. 아주 짧게 성감학원 2차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랑
그 김순호 전 경찰국장 프락치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민단체가 좀 조사해달라고 했잖아요. 그것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. 성과함학원 2차 조사는 원래는 이번 달 12월 달에 좀 하려고 했는데 이진한 게 좀 있어가지고 1월 달로 지금 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. 김순호 전 총장은 지금 뭐 보도에 나왔다시피 일단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그 프락치 강요에 대한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시긴 했는데 가해자로 조사해달라는 자체 분들의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아직 언제 발표를 할지는 아직 결정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진실화해위원회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